자, 굉장히 좋은 노래 마룬5의 썬데이 모닝으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. 158쪽부터 161쪽까지 오늘 배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제국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. 자, 학습 목표, 이 제국주의가 어떤 건지, 그리고 이 제국주의가 생겨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. 핵심 키워드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. 자, 일단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, 제국이라는 말, 우리가 이 제국이라는 말 어느 나라에 갖다 붙이냐면, 이제 첫 번째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.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. 자, 그래서 이 제자는 황제 제자를 쓰는데,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, 굉장히 영토가 거대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, 일반적인 나라, 작은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라를 또 제국이라 부릅니다. 우리가 역사상 최초로 제국이라 부르는 나라, 아주 예전에 배웠던 로마 제국, 그 유럽 전체를 거의 다 차지했던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 부르는데, 그러면 이 제국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? 자, 제국주의라는 말은 일단 이 제국주의가 왜 생겨나게 되냐면, 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점차 발달하게 됩니다. 엄청나게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,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원료와 노동력을 획득하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. 이 자본주의가 자체가 적은 이윤으로 최대한 많은 이익을 뽑아내는 체제죠. 그래서 이 물건을 만드는 원료,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드는 노동력을 가장 저렴하게 획득하려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면, 물건만 많이 만들어낸다고 끝이 아니죠. 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상품 수출 시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, 자, 어디에 상품을 팔게 될까,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, 자, 이때 또 개발되는 게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. 사회 진화론. 이 진화론은 우리가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배웠죠. 이 다윈의 진화론, 약육강식, 적자 생존을 의미하는 이론입니다. 그래서 약육강식이 뭐냐면, 약한 놈은 강한 놈이 잡아먹는다라는 게 이 다윈의 진화론이죠. 자, 그래서 이 진화론에서 발전된 게 사회 진화론인데, 이 사회 진화론은 이 진화론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지배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, 이 사회 진화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인종주의입니다. 인종주의. 백인은 가장 우월한 인종이고, 나머지 열등한 인종을 지배해도 되는 인종이 이 백인이다라는 것. 그래서 이 상품 수출 시장이 필요한 이 자본주의와 야극광식의 논리를 이용하는 사회 진화론이 합쳐져서 이 제국주의, 다른 나라를 지배해서 이제 상품을 판매하려는 이 제국주의가 이때 이 19세기 말에 1800년대 후반에 등장하게 됩니다.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게, 이 잉글랜드가 이거 문어발처럼 다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겁니다. 보면 이집트, 여기는 캐나다, 자메이카, 여기는 키프러스, 여기는 케이프타운,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 온갖 세계 곳곳에 이 문어발을 뻗어서 이 식민지를 지배하려는 이 탐욕스러운 잉글랜드의 모습을, 영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국주의가,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른 나라를 침투해 가느냐. 먼저 선교사를 보냅니다. 선교사. 이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죠. 이 서양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서 이 종교를 전파하면서 평화롭게 접근합니다. 처음에는. 그래서 이 전파하면서, 선교사들이 종교를 전파하면서 이 식민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, 이 식민지의 문화는 어떠한지 파악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, 그런 상태, 이 식민지에서 무엇이 잘 팔릴 것 같다, 무엇을 조심하면서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걸 파악한 뒤에 회사가 진출하는 겁니다. 자, 이때 동인도 회사, 이 회사는 영국이 만든 회사입니다. 동양척식 주식회사, 이 회사는 일본이 만든 회사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진출하고, 이제 이 회사가 진출한 다음에 이 식민지와, 아직 식민지는 아니죠, 그 진출한 곳과 이제 본국, 이 강력한 강대국과의 어떤 갈등이 발생했을 때, 그럴 때는 이제 이 강대국이 군사력이 출동해서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거,
이렇게 침투해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군사력을 출동시킨 다음에 이 약소국을 제압한 다음에 식민지화 시키는 게 이 제국주의의 침투 과정입니다. 자, 이 그림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가 될 텐데, 보면 이 백인이 흑인을 강제로 뭔가를 먹이고 있죠. 먹이고, 이제 지금 옆에서 선교사가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흑인들 강제로 돌리면 이 흑인들이 뭘 쏟아내냐면 이 황금을 쏟아내면서 이 강대국에 불을 가져다 주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고, 이 그림 교과서에 나오고 역시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하겠습니다. 이 그림. 자, 그래서 당시에 이 썼던 시입니다. 이 영국인이 썼던 시 보면 백인의 짐, 백인은 어떤 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. 어떤 짐을 지고 있냐면 보면 원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이 불쌍한 우울한 이 종족들을, 이 악마가 없고 어린이 같은 이 종족들을 보살피는 것이 이 백인의 짐이다라는 거 굉장히 놀고 있죠. 누가 짐 지어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어떤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서 우리들이 다른 이 약소국과 다른 인종에 대해서 보다 우월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거기에 진출해야 된다. 그래서 이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게 이 백인의 짐이라는 시입니다. 역시 교과서 159쪽에 실려있고 선생님이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. 이 시를. 자, 그래서 이 제국주의로 진출해 나갑니다. 먼저 아프리카로 진출해 나가는데, 이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 아프리카 지도에서 가장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이집트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. 자, 이 부분이 왜 경제적인 가치가 높냐면 이 유럽에 있는 이 지중해에서 사실 원래 인도로 가려면 이 지중해에서 밖으로 나와서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죠. 자, 근데 이 지점을 차지하는 사람은 이 지점을 뚫어서 배가 다닐 수 있는 운하를 만드는 겁니다. 운하를. 자,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필요한 자원을 싣고 배에 싣고 이 운하를 통과해서 이 부분을 지나면 바로 훨씬 더 빠른 기간 내에 인도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영국이 이집트에 대한 어떤 이 경제적 가치를 깨닫게 되고, 이 수에즈 운하, 여기를 통과하는 부분을 수에즈 운하라고 합니다. 여기를 건설하고, 그리고 이 제일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차지합니다. 영국이. 그래서 영국은 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데, 이거를 종단 정책이라고 부릅니다. 종단 정책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리고 프랑스는 이 알제리로 진출해서 여기 있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이 섬과 연결하려는 이 횡단 정책을 펼칩니다. 횡단 정책. 자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북으로 통하는 종단 정책과 동서로 통하는 이 횡단 정책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는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교차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, 자, 이 둘 다 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. 중간 지점에서.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곳이 이 파쇼더 사건이라는 곳입니다. 이 중간에서 만나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 횡단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파쇼더 사건,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유럽 국가들 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보면 이거는 독일과 영국의 식민지 정책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. 자, 독일은 베를린, 비잔티움, 바그다드를 연결하는, 자, 보면 이 도시들 전부 다 보면 이 B라는 철자로 시작합니다. 그래서 독일의 식민지 정책을 뭐라 부르냐면 3B 정책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리고 영국을 보면 카이로, 여기 잘렸네요. 케이프타운이라고 합니다.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.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. 캘커타. 그래서 이 영국의 식민지를 다 연결하면 이 영국 식민지들 보면 C로 다 시작합니다. C. 자, 그래서 영국은 이 세 가지 3C 정책이라고 해서 이 독일의 3B 정책, 3C 정책을 보여주는 지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. 선생님이 이 지도를 역시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.
자, 아시아 지역을 볼까? 자, 아시아 지역 보면 영국은 이 인도를 차지합니다. 인도,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, 이 호주, 지금도 다들 영어를 자주 잘 쓰는 나라들입니다. 그리고 프랑스는 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,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을 프랑스가 차지합니다. 그리고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이런 곳에 진출해서 이제 서로 이 모든 이 작은 유럽에서 이 세계를 갈라가지기 위해서 이 수많은 각 축전이 펼쳐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제국주의의 진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수업